안녕하세요. 닐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객체를 다룰 건데요.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면은 조금 어떨까요? 다른 언어에서도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죠. 특히 C++이라든지 C#, 자바, 기타 등등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들은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그 객체에 대한 형식, 타입, 그것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체화함으로써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쪽과 달리 이쪽은 정의를 하고 객체를 만든다면 이쪽은 객체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객체를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언제냐면은 이 과정,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로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프로토타입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ES6 버전 2 이상을 얘기할 때 그때 설명할 거예요.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는 맨 땅에 객체를 만듭니다. 정의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맨 땅에 객체를 만들고 필요한 속성이 있으면 그 객체에다 덕지덕지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동적인 객체 정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C++이나 C샵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정적인 객체 정의라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느닷없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맨 땅에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속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그잼에다가 점 찍고 코리아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한가? 왜냐면 우리는 정적인 방식으로 객체를 정의해서 그걸 생성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의하지 않은 속성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객체 만들고 점 찍어서 쓰면 그때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값이 갑자기 코리아라는 속성과 함께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 우리가 확장이 가능한 오브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안 나고 실제로 여기에 값을 대입한 녀석을 꺼내서 연산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얼라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 영역에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요. 이름이 좀 그러니까 이그잼이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시험 성적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코리아라고 하는 속성이 없었는데 점 찍어서 그냥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코리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라고 하는 녀석을 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스라고 하는 속성을 대입을 해요. 이게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그잼이라는 녀석의 코리아를 사용해 보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와, 일단 도구가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나에게 보여주잖아요. 예, 있다고. 대단하죠? 자,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을 더해가지고 한번 얼라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열자마자 바로 70이라는 값이 나오죠. 대단하죠? 자, 얼라트 말고 콘솔 찍어볼게요. 자, 70 나오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속성이 막 추가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건 얼마일까요? 내가 코리아에다가 20을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연산해서 출력해 보려고 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예, 당연하죠. 코리아라고 하는 값이 30이었는데 20으로 바꿨으니까 아까는 이제 요거와 요것을 두 개를 더했으니까 100이었다면 여기에서는 70이라는 건 그대로고 국어는 20으로 바뀌었으니까 90이 나와야겠죠. 그죠? 예, 실제로는 90이 아니고 예, 100이 나옵니다. 30, 70, 80 그대로 해볼게요. 30, 70, 80.
자, 이 상태에서 자, 콘솔에 출력되는 거는 이제 100인데요. 이 중간에 제가 이그잼이라고 하는 녀석의 코리아를 이제 다른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20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예, 그럼 얘는 20으로 바꿨으니까 90이 나와야겠죠, 그죠? 100입니다. 지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 오타 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났어요. 대문자죠. 근데 내가 대문자를 의도하고 이제 썼다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쓸 때 내 눈에는 저게 소문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버그를 만들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류가 안 나요. 미리 정의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막 붙여지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오타를 냈고 그 오타가 결국은 자꾸 다른 값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와, 처음에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지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너무 유연해서 여러분들이 기업형으로는 맞지 않는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막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바스크립트를 디스하는 겁니까? 디스하는 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는 분명히 이제 멋진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가 멋져서가 아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들이 너무 멋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멋있는 겁니다. 근데 언어적으로는 조금 위험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표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언어들은 컴파일 언어들은 컴파일 과정의 오류를 선별하거나 미리 정의한 것에 준해서 쓰기 때문에 어때요? 예, 정하지 않은 것을 썼을 때의 문제점들을 도려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버그죠.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는데 실행 중에 오류가 나면 그건 버그입니다. 근데 버그는 우리가 항상 제일 잡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개념을 잡기 위한 부분으로서 또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로서 배우긴 하지만 가능하면 타입스크립트 같은 걸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타입스크립트는 우리가 하나의 그 보안 장치를 주는 거예요. 보안 장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파일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갖게 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능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파일러 같은 언어가 필요하다. 그 트랜스파일러로서는 타입스크립트가 제일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코틀린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업형 그렇다는 거고 기업형이 아니고 뭐 오류가 그렇게 0.01%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안전성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자바스크립트 그냥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여러분들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자바스크립트 그냥 쓰는 게 좋겠고 여러 사람이 작업하거나 또는 조금만 더 안전성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게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그 프론트 기술 중에서는 리액트하고 앵귤러가 있고 그 다음에 뷰제이스가 있는데 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앵귤러가 가장 기업형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는 리액트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웹 기반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모바일보다는 이제 웹 기반으로만 주로 쓰겠다. 그리고 기존 플랫폼들을 다 쓰면서 기존의 백단 그대로 쓰고 쓰면서 프론트단에 대한 것만 얹겠다라고 하면 뷰제이스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금 수업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디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잖아요. 단점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좋아요. 예,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뭔가 조작할 때는 예, 자유도가 높은 게 재밌습니다. 뭐 갑자기 뭐 칭찬하는 것 같은데 예, 좋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좋고 저도 재밌어 하는 언어지만 기업형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직접 쓰는 것보다는 예, 완충 장치 하나를 준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항상 덜렁대지 말아야 돼요. 스크립트를 직접 쓸 경우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써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이제 특이하게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점을 찍어서 썼잖아요. 근데 대괄호 형식으로 그 속성을 우리가 여기다가 문자 값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놓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 속성을 이렇게 뽑아낼 때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대입할 때는 이렇게 하고 꺼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면은 둘 다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장단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서 기본으로는 이것만 쓰겠다, 아니면 이것만 쓰겠다 라고 하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된다거나 이걸 쓰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일단 차이점 먼저 얘기할게요. 요 녀석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값이거든요. 값. 그러니까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문자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그잼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꺼내야 될 때는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하나 선호했습니다. 요즘 ES6에서는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렛이라든지 자꾸 ES6 얘기하네 제가 뭐 컨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변수 선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지금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의미와 이 의미는 분명히 다 다르고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은 스크립트 코드 작성한 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기준도 없이 이것만 주구장창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구장창 이것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새 거 쓰는 사람도 있고. 그 가뜩이나 유연한데 그 가이드 잡아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자, 말이 또 길었는데 일단 바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선을 해서 우리가 키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English. 자, 이렇게 되면은 키라고 하는 변수에 담가 놓은 키값, 그죠? 요 키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꺼내고 싶은 거예요. 속성을, English라는 속성을. 이쪽으로는 안 되죠.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그잼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그잼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녀석의 이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럼 대괄호 열면 됩니다. 대괄호 열고 여기다가 키, 이러면 뽑아지는 거예요. 왜? 여기 뭐가 들어있으니까 잉글리시 들어있잖아요. 문자열이 뽑아지고 그럼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에 담겨진 문자열을 이용해서 이 객체 속성을 꺼내야 될 때, 아니면 값을 대입해야 될 때는 이 방식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기본값입니다. 이 방법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목록화 시킬 때는 이렇게 선형으로 직선, 선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나, 그래서 여기는 값을 꺼낼 때는 이 순서대로, 이 순서를 기반으로 값을 꺼내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매평이죠. 매평, 컬럼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컬럼명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구분해주는 컬럼명, 이거를 자바에서는 맵형 컬렉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리스트형 컬렉션이라고 하고, 뭐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건 뭐 해시 테이블형이라고 하는데, 해시라고 하는 말은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식별자를 이용한 그러한 데이터 컬렉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오브젝트가 이 맵형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이제 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키 값을 이용해서 또 해시 값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선형으로서 순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레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알아봤는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하는 두 개의 컬렉션, 물론 컬렉션이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어레이라고 하는 거, 오브젝트라는 거 봤습니다. 어레이는 선형, 오브젝트는 해시형 그런 컬렉션이라는 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이슨을 보게 될 겁니다. 이 JS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데이터 객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노테이션 표기법인데요. 어쨌든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